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3학년 과학 수업이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유전 관련 단원에서 단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봤고, 오늘은 이 에너지 부분에서 단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다. 이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와 속력을 넓게 짝지은 것은 이게 10m고 2kg인 공을 낙하시켰대요. 그럼 이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이때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이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하면은 196이겠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196이므로 v는 14. 이거는 에너지.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물체가 A점에서 B점으로 낙하할 때 A점에서 운동에너지는 120줄이고 B점에서 운동에너지는 267줄이었다. A점과 B점 사이의 높이차 H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는 위치에너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267 빼기 120 하면은 위치에너지의 변화예요. 하면 147이고 이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8, 3에 20, 9, 3에 27 하면은 높이는 5m겠네요. 3번 오른쪽 그림은 A점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물체의 낙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작다. 아무래도 중간보다 위쪽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크겠죠. 니은 T였고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98줄이다. A점에서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해볼까요? 9.8 곱하기 1 곱하기 20 하면은 196이겠죠? 근데 C점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196의 딱 절반일 거예요. 그러면은 98줄 맞겠죠? 이제 2점에서의 속력은 10m/s이다. 이제 196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해주면은 10m/s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티귿 1번이네요. 그리고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200g인 공을 14m/s의 속력으로 연중 위로 던져 올렸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초기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m 질량인데 200g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바꿔주면 0.2고 속도는 14의 제곱. 이제 이게 이제 5m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이때 속도 v 제곱이라고 하면은 9.8 곱하기 0.2 곱하기 높이 5. 이제 0.2는 다 똑같기 때문에 날려주고 양변에 2를 곱해주고 하면은 14의 제곱은 v 제곱 더하기 98이 되겠네요. 196이기 때문에 v 제곱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했네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운동 에너지 1하고 두고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에 제곱하면은 196 그러면은 19.6은 0.2 곱하기 5 하면은
1 9.8 더하기 2는 9.8 줄이겠네요. 답은 2번. 5번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 지점을 출발하여 F 지점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와 E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고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까요? 이제 A 지점이 20m일 때 정지 상태였대요. 근데 B 지점은 10m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그 줄어든 반만큼 운동 에너지가 반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같겠죠? 그리고 A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맞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 2이다. 이제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러니까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2 맞고,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 되는 지점은 C이다.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가 아니라 계산 안 해봐도 알겠죠? 위치 에너지의 B가 A와 C는 높이가 20m하고 4m이기 때문에 5대 1이겠죠? 그래서 N 틀렸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하여 B점을 거쳐 C로 운동하고 있다. B점과 C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의 B는? 롤러코스터의 속력의 B는 전체 에너지를 5라고 했을 때 보세요. A, B, C점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은 전체 에너지 5라고 했을 때 A에서 위치 에너지 5라고 합시다. B는 그럼 1이고 C는 4겠죠. A 때 운동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5이고 그럼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 C에서 운동 에너지는 1이겠죠. 그러면은 B점과 C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의 B는 4대 1일까요? 아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므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루트 씌워주면 2대 1이 되겠죠. 7번 그림은 A점에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농구공이 최고점인 5를 지난 후 B점에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죠. A점에서 5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5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A점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고 왜냐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다 맞네요? 왜 다 맞지? 설마 이거 뭐지? 이거 다 맞지? 잠시만요. 답을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답이 5번이네? 왜지? 5번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5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맞는데? 가 아니군요. 맞는 데가 아니네. 왜냐면은 5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지금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지 위로 던졌을 때는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겠지만 이거는 약간 각도를 둬서 던진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지가 않겠네요. 그러네요.
8. 오른쪽 그림은 코일의 자석에 S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검률계의 바늘을 움직이겠죠. 자석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기 때문에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하면 코일의 전류가 흐를 거고 자석을 코일 사이에 넣고 가만히 두면 전류가 일정한 세기로 흐르지 않고 가까이 할 때 A, G,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렸다면 멀리 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답은 기억 니은 1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빠르게 자석을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은 더 세게 되겠죠. 자석을 바꾸면은 방향이 바뀌는 것이 세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코일의 감수를 더 많이 해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코일의 가음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것도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고, 자기력이 센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인다. 맞죠? 답은 2번, 4번이겠네요. 10. 그림과 같이 진우는 과학관에 가서 자전거 바퀴를 돌릴 때 전기가 생성되는 발전기를 체험해 보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다른 보기 2, 3, 4번은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봅시다. 발전기 안에는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을 것이다. 맞는데? 뭐지? 10번. 응? 뭐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 맞고 2번도 맞고 빠르게 굴리면 더 세겠죠? 콘센트를 연결해야 발전기를 작동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죠. 답은 4번. 10번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11번. 전동기와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가 유사하죠.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전동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동기 맞죠?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전동기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다. 네? 11번. 전류가 받는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전류가 받는 힘이긴 한데 전류는 도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도선이 움직이는 거겠죠. 어쨌든 4번은 맞고 발전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다. 정전기 유도가 아니라 뭐죠? 전자기 유도인가? 전자기 유도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12. 오른쪽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 A와 B를 1시간 동안 켜두었을 때 방출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의 소비 전력은 18W이다. 일단 A는 1시간 동안 36,000 더하기 28,800 하면은 64,800이겠죠? 그러면은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으로 이걸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은 1, 36, 28, 8, 7, 3에 21, 8, 7, 6에 48, 6에 48, 18 나누면 18이네요. 그럼 1초에 18W 쓴다는 거기 때문에 소비 전력 18 받고 A와 B의 소비 전력을 같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되죠. 64800 1시간 동안 이용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같겠죠. A보다 B의 효율이 좋다. 열 에너지는 쓸데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더 많이 방출되면 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더 적게 방출되는 B가 효율이 더 좋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13번. 오른쪽 그림은 진공청소기에 붙어있는 세부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220V에 연결해야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1시간에 1390J의 1 3 9 0 에너지를 사용한다. 1시간에 1 3 9 0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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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사용
응? 아니죠. 1초겠죠? 소비 전력은 1초 초 단위입니다. 그쵸? 그리고 30분 동안 사용하면 695 와트 아워의 전력량을 소비한다. 아, 이제 음, 음, 1시간 동안 1390 와트 아워의 전력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30분이면 나누기 2하면 맞겠네요. 그 리을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전기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소리에너지, 열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 표는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시간이다.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은 30분 하면 2분의 1시간이죠. 그럼 3000 10시간 하면은 10시간 곱해주면 100 15분 하면은 4분의 1시간이죠. 4를 나눠주면 250 그래도 4분의 1시간이 있기 때문에 400 다 더해지면은 500 3750 3번이겠네요. 맞죠? 15번 220V 500W인 컴퓨터를 매일 2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였다. 다음은 전기요금이 1kWh당 200원일 때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구하기 하는 과정이다. 과정 등 트랙이 시작한 곳은 1. 컴퓨터를 220V에 연결하면 1초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500줄 맞죠? 컴퓨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하는 전력량은 500W 곱하기 60미닛 하면은 맞죠? 30kW 전력량을 구한 거죠. 전력량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소비 전력은 그냥 500Wh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냥 16번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컴퓨터 모니터 반대죠. 전기에너지가 빛이고 미끄럼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맞고 불꽃놀이 화학에너지 비료에너지 맞고 건전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가 아니죠. 화학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 그림과 같이 2m 높이의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이 5kg의 쇠구슬을 걸렸더니 쇠구슬이 빗면 아래에 있는 5kg짜리 나무 도막을 2m 밀고 간 뒤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무 도막과 이 바닥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나무 도막은 무한하게 움직였겠죠. 하지만 2m 간 뒤에 멈춘 이유는 빗면 바닥과 나무 토막 사이에 마찰이 작용했다는 거고 마찰에 의해서 무슨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이 공의 위치 에너지가 전환이 됐겠죠. 그럼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뭐지? 어쨌든 처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5 곱하기 2 하면 98이죠. 답은 이 98줄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응? 아니네? 이거 좀 이상한데 문제가? 이거 문제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잖아요. 위치 에너지라는 거의 존재는 중력 때문인 건데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답지에서는 이제 총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고 그리고 나무 토막을 움직일 때 한
1 에너지는 뭐 이것도 이상한데? 아 여기 써있네. 나무 토막을 미는데 필요한 힘은 40N이다. 40N으로 2m를 움직였기 때문에 80J이다 해서 나머지 전환된 에너지는 98 빼기 80 해가지고 18J이다 라고 답지는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문제 잘못됐어. 어떡하지? 어 만약에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공이 나무 토막을 한번 툭 쳤을 때 나무 토막은 무한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17번 문제에는 단이라는 조건으로 40N이라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혹시 뭐 고등학교나 그런 데서 문제를 풀 때 이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답은 5번이에요. 어쨌든 17번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18번 그림은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세탁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이다. 맞죠? 전기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맞죠?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세탁기에 공급된 에너지보다 많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더 적거나 같겠죠? 에너지 효율이 100%면 같을 거고 효율이 100%가 아니면은 다른 쓸데없는 에너지로 그 전기에너지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더 적겠죠?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렸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전환될 때 한 종류의 에너지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이겠고 시간이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거 21번하고 24번 이 서술형 문제 풀어서 제출하는 거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